안녕하세요. 룸메이트 베라닝공입니다. 오늘은 K리그1, K리그2 5라운드 경기, 먼저 토요일 경기부터 몰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안양하고 아산의 경기인데요. 일단 경기는 3대 0으로 안양이 이겼습니다. 네, 일단 안양이 큰 점수차로 홈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자, 먼저 선제골은 김동진 선수한테 나왔죠. 네, 골키퍼하고 그 골대 사이 니어 포스트 쪽으로 왼발 슈팅이 때리면서 선제골을 만들어냈고요. 이어서 두 번째 골은 조나탄 모야 선수인데 헤더로 떨어진 볼을 가슴 트래핑으로 잘 잡은 다음 원바운드된 공을 바로 슈팅을 되게 가볍게 때리면서 볼을 보긴 되게 가볍게 찬다라는 느낌이 있는데도 구석으로 정확히 들어갔어요. 그래서 강하게 찬다는 느낌보다는 정확하게 구석을 넣는다. 그런 느낌으로 두 번째 골을 만들어냈고요. 3경기 연속 골이죠. 이렇게 되면은. 자, 그리고 후반 들어서는 세 번째 골을 또 넣었죠. 김동진 선수가 멀티골을 넣었는데 컵백 내려준 공을 뒤에서 수비수를 제치고 나오면서 본인이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 안양이 3대 0이란 큰 점수차로 대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자, 다음은 성남하고 충북 청주FC의 경기인데요. 경기는 3대 2 펠레 스코어로 성남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야, 유독 이 경기에서는 사실 크로스 헤더골이 유독 많았어요. 경기 내내 이렇게 수비진이 크로스 할 때 공중볼 경합을 이렇게 안 해주는 경기는 제가 봤을 때도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첫 번째 골도 크로스 내려온 볼을 헤더로 마무리해가지고 선제골을 넣었고, 두 번째 골은 이제 그 누구냐, 이제 그 크리스 선수죠. 크리스 선수가 이 경기 데뷔전이었는데 멀티골을 냈어요. 첫 번째 골은 이제 몸싸움을 이겨내고 빠른 스피드로 돌파한 다음에 본인이 또 직접 마무리했어요. 분명히 수비수보다 좀 더 뒤에 있었는데도 스피드로 이겨내고 들어가는 모습은 이런 느낌이 딱 들었어요. 이 선수 내년에 K리그 1에서 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확실히 통한다는 느낌을 줬고요. 두 번째 골 같은 경우는 이제 김현태 선수의 크로스를 역시나 헤더로 마무리하면서 헤더 능력도 또 보여줬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청주도 두 골이 나왔는데, 첫 번째 골은 이제 크로스 상황에서 헤더로 맞고 나온 볼을 이제 골대 맞고 나왔는데 세컨 볼을 마무리해서 넣었고요. 두 번째 골도 역시 크로스 상황에서 헤더로 마무리하면서 두 번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추가골이 나오지 않으면서 결국에 한 점 차로 성남이 홈에서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자, 마지막 토요일 경기 김포FC랑 부천FC의 경기인데요. 1대1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선제골은 프리킥을 제대로 수비진이 걷어내지 못했고 우당탕탕 공이 약간 앞으로 밀려 나오면서 그 나온 볼을 잘 마무리했죠. 그러면서 김포가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선제골을 만들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필드 플레이의 상황에서는 김포가 오히려 부천한테 밀리고 사실 불안한 모습이 계속 노출이 됐어요. 그래서 김포 입장에서는 사실 승점 1점을 땄다는 것도 홈 경기긴 하지만 다행이다 할 정도로 오늘 경기 사실 수비진이 많이 불안했어요. 골이 정말 한 끗 차이로 안 들어가는구나. 부천이 운이 없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럴 정도로 찬스를 많이 놓치다가 결국에 크로스를 헤더로 마무리하면서 동점골을 만들어냈죠. 자, 경기가 그대로 끝나면서 양팀 승점 1점을 나누어 갖게 됐습니다. 자, 다음은 전북 현대랑 포항 스틸러스의 경기인데요. 1대2로 포항 스틸러스가 승리를 거둡니다.
네, 이 경기는 일단 경기 시작 전부터 약간 논란이 있었던 그런 경기였는데 전북이 최근에 성적이 4경기 성적이 1승밖에 없어요, 단.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홈 경기인 이 경기도 만약에 승리를 못 거둔다 하면은 정말 여론이 나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진짜 감독님하고 단장님 퇴임하라는 얘기가 엄청 들릴 정도로 경기장 안에는 좀 살벌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홈 경기면 이제 홈팀을 응원을 하잖아요. 근데 이 경기는 응원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너무 고요할 정도로 조용했던 경기였고 오히려 야유 소리와 포항 원정 팬들의 그 응원 소리가 더 크게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전북 홈 경기가 아니라 포항 홈 경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포항 팬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렸고요. 일단 경기 내용을 보면은 초반에는 오히려 전북이 선제골을 만들어냈죠. 송민규 선수가 내준 볼을 이제 류재문 선수가 때린 슈팅을 이제 심상미 선수 발 맞고 절묘하게 골키퍼 반대 방향으로 굴절이 되면서 행운의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전북이 물론 이렇게 골을 만들어내면서 좋은 분위기 이어갔고 그 이후로는 사실 계속 전북의 공세가 이어졌어요. 그리고 전반에 들었던 생각이 이제 오랜만에 선발 출장한 이제 그랜트 선수죠. 그랜트 선수가 아직까지는 좀 폼이 안 올라와 있다라는 게 좀 느껴지는 게 전반전도 그렇고 후반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볼 터치가 좀 많이 길었고요. 아쉬운 패스 미스들도 몇 번 보였어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 좀 아쉬운 모습이 보였고 전북은 오히려 추가골을 만들 수 있는 찬스에서 하파엘 실바 선수가 번번이 진짜 한 전반전만 해도 거의 3번, 4번 놓쳤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기회가 많았는데도 아쉽게 데뷔골을 만들지 못했고 이게 그대로 후반전에 업보로 돌아옵니다. 네, 후반전에 포항이 세운 전략이 전반전에 최대한 실점 안 하고 후반에 공격을 하는 그런 작전이었는데 뭐 결론적이지만 이런 작전이 먹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카 선수랑 백성동 선수 투입하면서 생컨볼을 노리는 형태의 연계형으로 일부러 전술을 이제 새로 바꿨고요. 그러면서 두 번째 골은 이제 백성동 선수가 넣었죠. 크로스 상황에 전북 수비수들이 움직임이 좀 뭐라고 하지? 좀 움직임이 없었다. 좀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런 게 많이 느껴졌고 끝까지 백성동 선수가 볼을 쫓아가면서 집중력으로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후반 막판에는 이제 전북이 좀 빌드업이 좀 뭐라고 할까? 좀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 수비진들이 좀 떨어져 있다는 게 보일 정도로 사소한 실수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경기를 보는 입장에서도 선수들이 많이 지쳐 있구나. 많이 힘들어하고 있구나. 그게 좀 그렇게 보였고 결국에 후반 막판에 극장골이 나왔죠. 직선적인 크로스를 제카 선수가 헤더로 마무리하면서 이제 극장골로 포항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 승리를 거둔 것도 있지만 그 전에 박진서 선수가 머리를 이제 그 누구였지? 그 황인재 골키퍼죠. 포항의 황인재 골키퍼랑 머리 부딪히면서 앰뷸런스로 이제 경기장을 빠져나갔어요. 머리에 이제 피가 날 정도로 출혈이 있을 정도로 심하게 다쳤기 때문에 나갔고요. 교체 카드를 이미 안드레 루이스 선수로 썼기 때문에 교체 카드가 더 이상 못 쓰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0명으로 전북은 했고 뭐 퇴장당한 건 아니지만 거의 퇴장당했다고 할 정도로 한 명이 부족한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포항이 계속 공격을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골문이 열린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영향을 줬다는 거.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이제 홈에서 전북은 패배를 했고요. 여담이긴 하지만 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 전북 서포터들이 이제 나가는 선수단 버스, 코칭 스태프 버스들을 막고 2시간 동안 농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뭐 기사로도 올라가 있기 때문에 기사를 읽으시면은 좀 더 정리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전북 팬들이 상당히 불만이 있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광주랑 수원FC의 경기인데요. 2대 0으로 광주가 이겼습니다. 이 경기도 앞선 경기처럼 할 말이 좀 많아요. 많은 경기인데, 자, 먼저 일단 전반 초반에 골이 들어갔으니까 코너킥을 헤더로 걷어낸 볼을 이제 쇄도에 들어가면서 중거리 발리슛으로 멋지게 마무리했죠. 그러면서 1대0을 광주가 만들어냈고요. 두 번째 골은 이제 박한민 선수 오른발 발등으로 구석으로 잘 찼습니다. 그래서 구석으로 왼쪽 구석으로 왼쪽이 아니지 골키퍼 입장에서 오른쪽이죠. 오른쪽 구석으로 잘 땅볼 슈팅을 때리면서 2대0으로 광주가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근데 그 안에 좀 논란의 여지가 있었는데 후반전에 핸드볼 판정이 한번 있었죠. 수원FC 입장에서는 아쉬운 찬스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사실 광주가 초반에 기동력으로 밀고 가다가 후반 들어서 후반도 아니죠 사실 전반전 때도 좀 수비 쪽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더니 후반 들어서는 집중력이 완전히 빠지면서 오히려 수원FC한테 주도권을 내주는 모습 위협적인 찬스들이 몇 번 나왔는데 그 상황에서 혼전 속에서 페널티킥 박스 안에서 이제 손에 맞아서 PK가 인정이 됐는데 VR을 통해서 이승우 선수가 이제 이순민 선수보다 먼저 팔에 맞았다는 판정으로 PK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고 이제 한번 또 골망을 흔드는 적도 있었는데 오인표 선수 위치 때문에 또 옵사이드가 선언이 되면서 VR로 또 한번 취소가 됐어요. 자, 이 과정에서 골을 넣었던 잭슨 선수였죠. 잭슨 선수가 되게 그 이승민 선수는다. 그 오인표 선수 위치가 슈팅 때릴 때 오인표 선수가 되게 절묘하게 피했어요. 볼이 내 쪽으로 와가지고 피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자, 문제는 옵사이드 위치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골키퍼 시야를 방해했다라고 이제 심판은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잭슨 선수는 슈팅에는 문제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약간 화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잭슨 선수가 그 다음부터 좀 갑자기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좀 뭐라고 하지? 속된 말로 좀 급발진한다라고 하는데 좀 과격한 모습을 보였고 옐로 카드를 받습니다. 자, 문제는 이 옐로 카드를 받고 나서 불과 1분도 안 있어서 또 거친 태클로 그때 잭슨 선수 태클할 때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는 공을 보고 들어간 게 아니라 이건 무조건 내가 태클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선수를 보고 태클한 것 같아요. 되게 그래서 전투적으로 했다. 좀 과격하게 했다. 공격적으로. 자, 결국에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받게 되면서 잭슨 선수가 사실 수원FC 수비진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빠졌다는 것 자체가 다음 경기 준비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악재인 거고 경기도 졌는데 매너도 졌다라는 게 보여지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광주가 또 PK를 얻어낸 게 있었는데 오우성 선수가 팬텀 드리블로 움직임을 가져갔고 파울 유도까지 해내면서 PK가 선언이 됐습니다. 자, 그 PK를 이제 산드로 선수가 찼는데 산드로 선수의 슈팅이 골키퍼 맞고 세컨볼로 나왔어요. 그걸 다시 오우성 선수가 밀어 넣었는데 자, 문제는 오우성 선수가 산드로 선수가 PK 차기 전에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골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경기 결과는 2대 0이지만 그 안에 숨겨진 재밌는 장면들이 많이 있어서 특히 후반전 몇 분 동안은 저도 진짜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재밌게 봤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자, 어쨌든 경기는 광주가 승리하게 되었고요. 자, 다음은 인천하고 대구의 경기인데요. 0대 0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일단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리자면요. 어느 팀이 주도해가지고 공격했다기보다는 양 팀 다 기회들이 있었어요. 여러 번씩 서로 공수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경기였고 되게 한 끗 차이로 골을 놓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 번이 이제 대구의 고재현 선수가 골키퍼 놓친 볼을 어, 골문에 집어넣었는데 그 전에 한번 옵사이드가 선언이 되면서 대구의 골로는 인정이 되진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경기는 0대 0 무승부로 양팀 다 승부를 가지 못했고요. 양팀 골키퍼들이 뭐 잘 막아줬던 것도 역시나 0대 0 승부에 한몫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대전하고 서울의 경기인데요. 3대 2 여기도 또 펠레스코어가 있는데 펠레스코어로 대전이 이겼습니다. 선제골은 이제 티아고 선수가 골키퍼를 제치고 이제 때린 슈팅이 오스마르 선수. 사실 오스마르 선수도 막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골키퍼나 수비수 맞고 굴절된 공이기 때문에 되게 우당탕탕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선제골을 대전이 만들어냈고요. 두 번째 골 이어서 대전이 또 두 번째 골을 만들어내면서 사실 초반부터 이렇게 주도권을 잡으면서 대전이 오랜만에도 서울 상대로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 골도 코너킥 상황에서 달려 들어오면서 조민 선수가 헤더를 만들어냈죠. 세리머니로는 조민 선수가 이제 시즌 첫 골이기 때문에 사실 수비수가 골 넣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코너킥 차는 데까지 와가지고 주먹으로 깃발을 차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자, 하지만 금방 서울이 실점한 만큼 금방 따라가는 점수를 만들어냈는데요. 일류첸코의 헤더골로 따라가는 점수를 만들어냈고 후반전에는 동점골까지 만들어냅니다. 양팀 다 이제 투지 넘치는 플레이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먼 거리에서 이제 구석으로 감아찬 볼이 골키퍼 시야랑 역동작에 걸리면서 2대2 동점을 만들어냈고요. 하지만 후반 막판에 교체 투입된 마사 선수의 극장골이 나왔죠. 김인균 선수가 싸움을 이겨내고 측면을 돌파했고 사실 몸 상태가 마사 선수가 완전하지 않아서 이 경기가 이제 첫 출전이었어요. 그리고 마사 선수가 크로스만 맞고 골을 넣으면서 결국 대전의 승리를 정말 한 경기 한 경기 인생 걸고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뭐 경기 결과를 떠나서 제 인상 깊게 봤던 선수가 이제 배준호 선수인데요. 이 경기가 사실 K리그1 데뷔전입니다. 데뷔전인데 데뷔전이 만날 정도로 플레이가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단순히 뭐 신인치고는 경기력이 좋은데 뭐 이런 느낌보다는 신인 것을 떼고 보더라도 그냥 경기력이 좋았어요. 볼터치, 연계, 뭐 슈팅도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신인 선수라고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대전이 좋은 선수를 가지고 있구나. 그런 게 확실히 눈에 띄게 보였습니다. 자, 어쨌든 대전이 홈에서 승점 3점 또 15,000명의 관중분들한테 기분 좋은 선물을 만들어냈네요. 자, 그리고 이어서 일요일 경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 경기 먼저 김천하고 경남 경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대2로 경남이 이겼습니다. 사실 김천이 시즌 개막 전부터 K리그2 절대 1강이다 라는 얘기가 있어서 늘 그런 소리가 나오지만 생태계 파괴종이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팀 상대로 경남이 2대0으로 이겼습니다.
선제골은 이 글라르손 선수인가요? 네, 가슴 트래핑 이후로 깔끔한 마무리, 가볍게 마무리했죠. 선제골을 만들어냈고 두 번째 골은 그 뒤로 골이 안 나오다가 네, 막판에 경남이 넣었습니다. 한번 접은 다음에 오른발 땅볼슛, 네, 2대0으로 경남이 승리를 거두었고요. 어, 경기 내용도 사실 김천이 생각보다는 빌드업이 안 되고 제공권에서 경남한테 밀리는 모습, 경기 내내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줬고 그러다 보니까 네, 결정적인 슈팅 찬스들이 네, 김천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다음은 부산하고 서울 이랜드 경기인데요. 1대0으로 부산이 이겼습니다. 선제골은 이제 전반 일찍 나왔는데 패신 선수죠. 네, 이것도 사실 서울 이랜드 네, 문정인 골키퍼의 빌드업 미스부터 네, 시작되면서 패신 선수가 그 찬스를 잘 노리고 빈 골대로 그대로 넣으면서 이게 결국 결승골이 됐습니다. 그렇게 부산이 승리를 거두게 됐고요. 자, 천안 CTFC죠. 네, CTFC랑 전남 드래곤즈 경기 1대3으로 전남이 이겼습니다. 홈에서 유독 전남이 약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원정 와서 승리 거두었고 반면 천안 CTFC는 이 경기뿐만 아니라 사실 좀 수비적인 부분에서 좀 불안한 모습을 계속 노출시켰는데 네, 역시나 네, 이 경기에서도 불안한 모습이 고쳐지지 않으면서 네, 패배의 요인이 됐습니다. 현재 골은 이제 플라나 선수가 넣었는데 발디비아 선수의 밀어주는 패스가 상당히 좋았죠. 그리고 몸싸움까지 이겨내고 마무리하면서 현재 골을 만들어냅니다. 그 뒤로 골이 없다가 후반 들어서 네, 천안의 동점골 자책골로 나왔는데요. 장백기 선수의 크로스를 네, 헤더로 걷어내는 과정에서 그대로 골대로 들어가면서 네, 자책골이 나왔습니다. 워낙 크로스가 되게 낮고 빠르게 와가지고 사실 자책골이 나올 만한 네, 크로스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전남이 천안의 그 집중력이 떨어진 틈을 놓치지 않고 두 골을 넣으면서 승점 3점을 가져옵니다. 네, 천안 수비가 한쪽으로 몰린 틈을 네, 노리고 네, 반대쪽에서 빈틈을 뚫은 다음에 마무리를 했죠. 그렇게 세 번째 골을 넣었고 그렇게 두 번째 골을 넣었고 세 번째 골은 돌아 들어가는 움직임이 너무 좋았습니다. 네, 돌아드는 움직임이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골키퍼 가랑이 사이로 또 넣으면서 네, 데뷔골을 또 여승원 선수가 데뷔전에서 이제 데뷔전이다 데뷔골에다가 멀티골까지 네, 만들어냈죠. 다음은 K리그 1입니다. 수원 삼성 블루윙즈랑 강원FC 경기 1대1을 무승부로 끝났는데요. 현재 골은 이제 수원 쪽에서 나왔네요. 네, 이제 전반 막판 추가 시간 가슴 트래핑 이후로 마무리하면서 바사니 선수의 골 한 방으로 1대0으로 수원이 앞서가게 됐고 두 번째 골은 이제 강원의 김진호 선수가 동점골을 만들어냈죠. 한 번 접은 다음에 된다. 그 김대현 선수가 이제 김호준 선수한테 주고 침착하게 마무리하면서 동점골을 만들어냈고요. 사실 경기 내내 수원의 양현모 골키퍼의 그 슈퍼 세이브가 눈에 띄게 보였고 전체적으로 수원보다는 강원의 기회가 많았어요. 강원의 찬스가 수원은 경기 내내 점유하면서 풀어갔는데 강원이 그 틈을 잘 막아내고 계속 수원의 공격이 강원한테 읽혔어요. 계속 잘라 들어가면서 강원의 역습 과정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 과정에서 강원이 찬스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걸 강원이 더 살리지 못한 게 아쉬운 대목이고 수원은 공격 부분에서 볼을 점유하고도 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풀어가지 못하면서 한마디로 자기 진영에서는 볼 점유율이 높은데 공격 진영에서는 볼 점유율이 낮아요. 네,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강원한테 계속 기회를 내줬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랑 울산의 경기인데요. 1대3으로 울산이 이겼습니다. 자, 이 경기는 사실 초반부터 울산이 일찌감치 3골을 넣으면서
경기를 쉽게 풀어가는 게 싶었지만 그 이후로는 일단 골이 안 나왔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축구 경기에서 사실 골 차이를 넘어서 그 경기력 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울산이 그 경기력 차이에서 제주를 압도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개막 초반에 보여주고 있는 울산의 그 모습은 진짜 압도적이다. 공격도 그렇고 뭐 수비도 그렇고 압도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음, 경기 내내 몇 번의 실수를 빼고는 네, 계속 경기를 지배해가면서 울산이 제주를 상대로 본인이 원하는 축구를 네, 보여줬습니다. 현재 골도 역시 정승현 선수인데요. 정말 오랜만이죠. 오랜만에 골을 넣었는데 어, 코너킥 상황에서 앞에서 잘라가는 걸로 네, 뒤쪽으로 넘겨줬고 그걸 정승현 선수가 뿌리 헤더로 마무리하면서 선제골을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골은 이제 주민규 선수인데 이제 친정팀에 골을 넣게 됐죠. 네, 인사이드 네, 구석골 네, 넣게 됐고 그 다음에 세리머니로는 친정팀 상대로 네, 미안하다는 듯이 기도 세리머니라고 하나? 미안 세리머니? 네, 좀 미안 세리머니라고 이제 이름을 정했는데 그런 걸 보여주면서 2대0으로 앞서갔습니다. 세 번째 골은 이제 골키퍼가 볼을 잡다가 넘어지는 좀 어처구니 없는 좀 어이없는 상황이 펼쳐졌고 그걸 압박 들어갔던 강인구 선수가 잡으면서 네, 빈 골대에 넣었죠. 그래서 울산에서의 데뷔골을 강인구 선수가 만들어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제주의 골은 전반 막판의 페널티킥 골인데 코너킥 헤더 상황에서 처음에는 선언이 안 됐는데 VR을 통해서 김영권 선수의 PK 이제 그 핸드볼이 되면서 PK가 선언이 됐습니다. 자, 이걸 이제 잘 마무리하면서 1대3으로 제주가 쫓아가는 점수를 만들어냈지만 사실 추가 득점이 나오지 못하면서 이제 울산이 승리를 거두게 됐고 사실 이 핸드볼 상황을 제외하고는 울산이 거의 실수가 없었어요 경기에는. 네, 그렇기 때문에 제주가 사실 이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울산은 반대로 전반전 내내 놀라운 집중력으로 3골을 만들어냈는데 그 이후로 집중력이 좀 조금씩 떨어지면서 추가골 내지 못한 게 또 아쉬운 골 결정력도 한몫했죠. 네, 사실 울산은 3골을 넣긴 했는데 3골에서 더 넣을 수도 있었어요. 계속 제주 수비진이 울산 선수를 계속 놓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 사실 울산은 뭐 제가 뭐 흠 잡을 때가 없기 때문에 뭐 탈압박도 좋았고 아쉬운 게 있다면 좀 골 결정력 3골을 넣었는데도 이런 얘기를 한 게 좀 이상하긴 한데 더 많은 찬스가 있었는데 확실히 마무리 짓지 못한 게 좀 아쉬운 대목이고 압박도 좋았고 네, 패스 속도라고 하나 그 원투 패스도 상당히 좋았고 티키타카가 연기가 되게 잘 됐어요. 제주가 계속 압박을 거는데 그걸 탈압박을 해냅니다 울산은. 네, 그런 모습이 보였고 반대로 제주가 좀 약간 자멸한 것도 있죠. 이제 수비가 무너지면서 좀 초반에 급격하게 무너진 게 있기 때문에 역전의 내기가 좀 많이 힘들었고 진짜 카메라에서 얼마나 조현우 선수가 심심했는지 카메라도 되게 뒤에서 스트레칭하고 있는 조현우 선수의 모습을 또 잡아주는 것도 중계화면에 포착이 됐죠. 얼마나 이제 조현우 선수가 심심했을까요? 공이 하도 안 왔으면은 조현우 선수가 사실 전반 내내 한 게 그 빌드업 하는 거예요. 뒤에서 볼이 뒤로 오면은 한번 빌드업 해주는 거. 그거 말고는 한 게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 당연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울산이 초반에 5연승을 달리면서 네, 역시 울산이 이번 시즌 준비를 잘하고 왔구나 라는 게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현대가인 전북이랑 상반된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K리그1, K리그2 5라운드 경기 전부 살펴봤고요. 자,
이제 다음 주에 또 6라운드 경기도 있기 때문에 다음 주 6라운드 경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첫날, 네, 또 만우절이네요. 네, 만우절, 그리고 4월 2일 이렇게 경기를 전부 끝마치게 됐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